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듣고 있죠.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을 주창했던 다보스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의장님도 아직은 정의하기 이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이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하느냐?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변화다. 뭐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산업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얘기는 5년 전,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이 3차 산업혁명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일부 학자들이 있죠.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들은 그거 봐, 4차 산업혁명 그거 3차 혁명의 연장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제가 말씀드린 다보스 포럼의 의장이신 클라우스 슈밥 박사님이 3달 전에 저하고 KBS 1TV에서 1시간 대담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도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기는 이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계경제포럼의 수장이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기 아직 이르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예, 긍정적인 신호죠. 아직은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우선 이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3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혁명이야. 두 번째 그룹은 인터넷 혁명이야. 세 번째 그룹은 인공지능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가장 바람직할까요? 네, 답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개별적인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접근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개별적인 기술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냐? 세상의 융합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크게 2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은 1차,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의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이죠.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소유가 지배합니다. 또 하나의 세상은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냈죠.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가상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소유보다는 공유가 원칙입니다. 이 2개의 세상이 융합을 하죠. 그래서 물질이 정보로 바뀌려면 디지털화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다시 정보가 물질로 바뀌려면 아날로그화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본질과 그리고 수단을 착각하지 마세요. 본질은 뭘까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수단이 뭘까요? 바로 디지털화 기술, 아날로그화 기술이 수단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기업을 보겠지만은 우리가 개별적인 기술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회사가 인간을 위해서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융합하는가,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교통세계를 위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고, 아니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한다. 이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개의 세상이 융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깁니다. 우버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그런데 우버의 기업 가치를 아세요? 80조입니다.
80조면은 현대차의 3배 가까운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는 각도가 다른 거죠. 그들은 온라인의 공유의 시각에서, 우리는 오프라인의 소유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즉 서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뭐가 태어나느냐? 거대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현실과 가상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회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이 회사들이 뭐냐? 바로 유니콘이라고 불리우는 회사들입니다. 자, 유니콘이 뭐죠? 뿔이 하나 있는 일각수죠. 예, 일각수가 유니콘입니다. 그런데 벤처업계에서 일각수, 유니콘 그러면 뭘 의미하고 있느냐? 기업 가치 1조가 넘는 스타트업들입니다. 포춘 500 기업들이 평균 20년 걸려서 1조 기업 가치에 도달하는데 이들은 불과 4.4년 만에 1조 기업 가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2개의 회사가 있죠. 쿠팡과 옐로우모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유니콘의 등장 패턴을 보면 아주 놀라운 패턴을 볼 수 있어요. 2009년도 5월에 블룸 에너지라는 유니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넘게 등장 안 합니다. 그러다가 반클이 2010년 11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하나가 등장했어요. 2010년 이전까지는 1년에 1개 혹은 2개 정도의 1조 넘는 스타트업 유니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1년도가 되니까 이 회사들이 분기에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1년에 하나 등장하던 게 분기에 하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4년도가 되니까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하나. 2016년도, 작년도입니다. 여기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년도에는 무려 74개 유니콘이 등장합니다. 74개? 일주에 하나 이상씩 등장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1년에 하나 등장할까 말까 하던 유니콘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하나씩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유니콘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유니콘 기업들이 앞으로 거대 기업, 1조 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2014년도에 등장한 20개의 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쿠팡도 여기 들어있죠. 자, 그들의 특징은 뭔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인간에 위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현실 세계는 뭐가 있죠? 시간, 공간, 인간 3개의 요소가 있죠. 자,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켜서 가상세계, 온라인 세상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현실과 1:1 대응되는 또 하나의 세상이 생기죠. 이것을 제가 평행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치오 카쿠가 평행 우주란 책을 썼죠. 그 책 이름을 제가 빌려다가 평행 우주란 말을 씁니다.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오셨어요. 여성분들은 특히 미인일수록 이 셀카를 많이 찍습니다. 자,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죠. 그냥 올리나요? 그냥 안 올리죠. 예, 뽀샵을 해서 올립니다. 예, 뽀샵을. 자, 현실 세계에서 나를 갑자기 뽀샵하는 건, 뽀샤시하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은 가상의 세계에서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편집, 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3차 혁명까지는 우리가 대량 생산을 뒷받침하는 효율이란 단어였습니다. 효율. 얼만큼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고 이게 효율이죠. 그런데 4차 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가
시간으로 나타나면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무조건 승자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을 최적화시키는 게 예측입니다. 또 하나가 공간과 인간을 최적화시키는 게 맞춤이에요. 맞춤 양복을 해주고 맞춤 유행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측과 맞춤으로 현실 세계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우리 늘 쓰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를 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도착 시간을 예측해 줍니다. 그리고 최적 경로를 맞추어 주죠. 그러면 뭐가 좋아지죠? 제가 시간을 절약합니다. 여기 이진국 사장님 2시 40분에 약속을 하고 저는 2시 35분에 도착하는데 몇 시에 제 연구실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내비한테 물어보죠. 그럼 너 지금 출발하면 35분에 도착해.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바로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1:1 대응되어 있으니까 안 가보고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가보고도 어떤 경로가 최적의 경로인지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서울시는 교통정체를 줄입니다. 그 효과가 대한민국에 총 5조 가까운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모든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유니콘들의 사업들입니다. 유니콘들은 이것을 공장, 병원, 학교, 여행,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하면서 1조 넘는 기업들을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가 보면은 4단계로 전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물 인터넷으로부터 생체 인터넷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상세계에 갖다 놓고 쌓아놓으면 클라우드, 구름 위에 빅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빅데이터가 바로 인공지능의 식량입니다. 알파고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이세돌과 수많은 바둑 기사들이 뜬 바둑을 자기들이 학습을 해야 되죠. 빅데이터를 먹고 인공지능은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 뭐가 되느냐? 예측과 맞춤이 되죠. 그래서 투자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주문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수많은 예측과 맞춤이 만들어져서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개별적인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사물 인터넷은 코끼리 앞다리에 오른쪽 다리만 설명합니다. 생체 인터넷은 왼쪽만 설명하죠. 인공지능은 연결고리, 빅데이터는 머리통만 설명합니다. 개별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보려면 이 전체를 봐야 되죠. 즉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례가 뭐가 있느냐? 수많은 사례들이 있죠. 캐터필러는 제조업이죠. 그런데 그 중장비를 사간 고객들한테 불만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고장나면 운행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벌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고장 나기 전에 우린 서비스 해줄게. 어떻게? 바로 장비 출고 이후에 비전 링크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의 상태를 데이터로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2단계, 3단계 인공지능이 분석을 했더니 4단계 고장 부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포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고장 다운타임이 10분의 1로 줄게 됩니다. 자,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가 축구장 9배 크게 6천만 개의 물품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패킹하기 위해서 2만 5천 대의 로봇을 동원하고 그 로봇 동원을 위해서 아예 회사를 사버리죠. 키바라는 회사를 사버립니다. 이런 아마존이 그 어마어마한 로봇 투자를 통해서 단축한 배송 시간이 불과 75분이에요. 우리는 자기들은 대단하다 그러지만 우리는 별로죠. 빨리 배송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내일 뭘 주문할 건지 예측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자랑하는 예측 배송 시스템은 저 아주머니는 내일쯤 기저귀를 주문할 거야. 우리는 제일 가까운 배송센터에 물건을 미리 갖다 놓겠어. 제일 빠른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와 같이 글로벌 유니콘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겁니다. 삶의 영역을 다 나눕니다. 어떤 회사는 노는 거, 어떤 회사는 먹는 거, 어떤 회사는 일하는 거, 어떤 회사는 공부하는 거. 거기서 오프라인의 세상과 온라인의 세상을 합쳐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글로벌 유니콘들의 비밀 코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지금까지 분류를 했어요. 아까 캐터필러 제조업입니까? 서비스업입니까? 원래는 제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고 이후에 계속 장비를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돼 버렸죠. 그래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된 것을 우리가 미래의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PSS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합쳐졌다. 이제는 제조 서비스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디다스가 스마트 팩토리를 자기들은 스피드 팩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어서 독일에다가 10명이 일하는 공장을 만들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제조업의 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빠른 시간에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한 겁니다. 모든 게 융합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융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수단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술이 본질은 알지만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 모델을 맨 처음 내놓은 데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에서 나왔죠. 2012년도에 독일을 대표하는 시스템 회사 시멘스, 그리고 부품 회사 보쉬,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 셉, 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워킹 그룹을 만들고 2년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독일은 이걸 가지고 주요 산업들을 4차 산업화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중이죠. 독일이 자랑하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모델입니다. 한국에 이게 잘 적용될까? 독일에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일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만든 9필라, 9개의 기둥입니다. 자, 9개의 기둥을 보면 이런 거죠. 로봇 기술, 빅데이터, 증강현실, 3D 프린터,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사물 인터넷,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션. 하여튼 이런 9개의 기술을 가지고 잘 조합하면은 당신네 사업을 4차 산업화 시켜줄 수 있어. 이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굉장한 컨설팅 수입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저 기술이 어떻게 정리가 도입됐는지, 또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추가될 수 있는지 해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온 것 중에서 저는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선 바깥은 현실의 세상, 안쪽은 가상의 세상으로 보세요. 자, 잘 보시면은 현실 세상은 시간, 공간, 인간, 천지인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데이터화 시키면 되죠. 그럼 가상세계로 갑니다. 그 기술이 6개가 필요해요. 시간을 데이터화 시키는 기술 2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공간을 데이터화 시키는 기술 IoT와 LBS. 인간을 데이터화 시키는 기술 소셜 네트워크와 웨어러블. 이 6개면은 현실 세계를 모두 가상세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니콘들은 이 6개의 기술을 이용해서 일단 가상세계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죠. 누가 등장할까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내비게이터가 시간을 예측하고 최적의 길을 맞춰주죠. 그런데 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건 아직 가상세계에 있습니다.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데 필요한 기술이 아날로그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의 디지털화 기술, 6개의 아날로그화 기술, 이것이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모델이 제가 만든 인공지능과 12기술 모델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보기 좋게 앞으로 나란히 시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죠. 그러면 6대 디지털화 기술과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융합을 합니다. 총 13개의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수단들입니다. 본질은 아니고 수단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디지털화 기술들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도 얘기 들어봤고, 뭐 빅데이터도 들어봤고, 그런데 여기 아날로그화 기술들은 얘기를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기술이에요. 그 무슨 기술이냐? 우리가 옛날에 옴니아라고 얘기하는 PDA 폰이 있었습니다. 여기 애플의 아이폰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쓰기 편하게 디자인된 게 스마트폰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인간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물리적 가치, 하나가 인지적 가치예요. 물리적 가치를 만드는 기술이 3D 프린터와 로봇, 인지적 가치를 만드는 기술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에요. 이 세 개가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돈을 주고받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블록체인과 핀텍이 필요하게 되죠. 이게 금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이 쓰려면 게임 기술이 도입됩니다. 제가 핏빛이나 칸 아카데미 같은 회사를 보고 느낀 것이 얘들이 다른 경쟁사를 압도한 이유가 어디 있나 보니까 딱 하나예요. 다른 것보다 얘들은 자기네 서비스를, 칸 아카데미 교육 서비스를 하는 거고, 핏빛은 피트니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얘들은 그 서비스를 마치도 게임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면 포인트를 얻고 리더보드에 올라가고 배지를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돼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중요해요. 플랫폼은 그 공유되는, 반복되는 것을 공유하니까 값이 싸집니다. 뭐든지 싸져야 되죠. 우리 공산품은 대량 생산을 공장에서 하면서 싸게 만드는데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서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총 13개 기술, 더 설명하는 건 제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카이스트의 대학원에서 제가 한 학기 강의한 내용입니다. 요 한 페이지가. 그러니까 더 하면은 큰일 나겠죠. 자,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는 세대가